비엔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팟빵에서 이 방송을 재미있게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옆에 하트 버튼도 잊지 않고 꼭꼭 눌러주세요. 지금 당장 부탁드려요. 자,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은 눈에 보이는 물건을 파는 건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아예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치. 그러니까 한국의 청취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흔히 가지는 오해가 한국 물건 들고만 팔린다라고 하고, 실제로 저 주위의 손님들도 그런 식의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절대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또 얘기 나온 김에 한국 중소기업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는데 네. 그분들이 하는 오해는 자기 제품이 세계 최고인 줄 알아요. 네. 근데 실제로 가지고 나와보면 경쟁력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 물건, 내가 가지고 오고자 하는 물건, 내 물건이든 남의 물건이든지 요거에 대한 현황과 그런 상황과 분석을 제대로 하신 다음에 최대한 싼 값에 뛰어 오셔야지 가격 경쟁력을 그나마 갖출 수가 있다. 뭐 좋은 가격 경쟁력을 갖춘다면 한국산 제품이 당연히 메리트는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필적하는 중국 제품, 진짜 저렴한 중국 제품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중국 제품이나 아니면 아예 더 포지션이 좋은 더 뭐랄까 그 외대 일본이나 독일 뭐 이런 뭐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좀 포지션 잘 잡으시고 하셔야 된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너무 뭐 일단 뭐 현물을 파는 거는 뭐 그 정도만 하면 되죠. 눈에 보이는 물건들 우리 둘 다 뭐 한번 해봤잖아 다들. 그렇죠. 이것저것 해봤으니까. 콜라도 팔아보려고 했고, 그렇죠. 이제 좀 다른 거래 봅시다. 인삼도 팔아보려고 했고, 그 보이지 않는 서비스라 여러 가지가 있죠. 서비스. 어떤 좀 그거 해보시려고 한 게 좀 있지 않았었나요, 이 사장님도? 제가 이 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고 싶었던 게 관광업을 하고 싶더라고. 이 업이라면 현재 하고 있는 그 심부름 센터. 네, 심부름센터 하기 전에 제가 네. 뭐 변호사 사무실로 합시다. 좀 심부름센터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하기 전에 뭘 하고 싶었냐면 제가 이제 그걸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서비스 업 중에서 여행업을 하고 싶더라고. 사실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행업, 관광을 하고 싶다. 한국에 네. 관광을 보내면 좋지 않겠냐. 네. 왜냐면은 한국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아니죠. 한국으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죠. 베트남 사람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가자라는 게 네. 컨셉이었는데, 이것도 제가 좀 시장 조사가 좀 모자랐죠. 왜냐면은 첫 번째가 베트남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면 보통 어디를 가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주도도 잘 안 가. 제주도는 비행기를 남이섬 많이 가면 남이섬 진짜 많이 남이섬 많이 가고 서울 아니면 남이섬이더라고. 그렇죠. 제주도도 비행기를 한번 더 타야 되기 때문에 경비가 발생해서 잘 안 가고. 그래서 서울 가서 어디 가냐 하니까 너무 맨날 식상한 데 가더라고. 어디 명동 가고 뭐 우리한테는 식상한 거지만 그 사람한테는 식상하지 않겠지만. 그렇죠. 그냥 그런 생각을 보다가 이제 생각이 든 거죠. 좀 특수한 관광지를 데리고 가면 좋지 않겠냐. 특수한 관광지 뭐가 있을까요? 얘는 겨울에 눈 보여주고, 여름에 저기 뭐 머드 축제 보내주고, 가을에 단풍 보내주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뭐 저는 단점이라 생각해요. 사계절이 있다는 거는 괜히 짜증나거든. 덥고 눈 오고 이런 뭐 같은 데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반팔도 사야 되고 긴팔에도 돈을 주고 사야 돼. 그렇죠. 돈을 양쪽으로 써야 됩니다. 굉장히 안 좋은 나라예요 사실 이거. 맞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심지어 가디건도 사야 돼. 봄 가을에는. 그래. 중간한 것도 사야 되고 바람막이도 사야 돼. 이 안 좋은 나라가 하여튼 이게 사계절이 있다는 게 이 정부에서 세뇌란 겁니다. 사계절은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하여튼 그게 장점인 게 생각보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눈을 볼 일이 없어요. 그거 알아요? 미국 맞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네. 뭐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대라든가 20%대라든가 30%가 안 된대요. 제가 알기로는. 여권을 가진 사람들. 왜냐면은 미국 사람들은 생각보다 보수적이라서 미국 내에서 모든 걸 보다 죽는데 그냥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고 여권이 많이 없고. 왜 눈이라는 게 되게 특별하다고 느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미군 부대 인턴을 하면서 제가 이제 여기 저 밖에서 이제 담배 한 대 피고 있는데 그 대구에 미군 부대 눈이 왔어요. 눈이. 그 같이 있던 그 미군 솔저가 아주 진짜 뭐지 않습니까? 눈 보면 개마냥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이 막 뛰어다니는 거야. 사진을 찍으면서. 내가 물어봤죠. 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지금. 눈 처음 보냐. 눈을 처음 봤대 자기가. 미국 사람이 눈을 못 보냐. 자기 고향 캘리포니아라 가지고. 캘리포니아 눈 오는데? 그 아래쪽인 것 같아요. 아래쪽에 뭐 샌디에고 이런데 가면은 좀 덜 올 수도 있긴 그치. 하겠네요. 거의 아무도. 그래서 뭐 아까 그 캘리포니아 뭐 남쪽 어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눈을 본 적 없대 평소에. 멕시코 접경 지역 쪽은 안 올 것 같은데, 네. 뉴욕도 오고. 뉴욕은 많이 오죠 눈이. 네. 하여튼 그쪽 고향 자기는 캘리포니아 주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 그렇죠. 주 어디 캘리포니아 뭐 주가 뭐 대한민국의 몇 배 되니까. 3배, 4배 될 텐데. 네, 그러니까 뭐 남쪽 어디겠죠 거기. 그래서 네. 얘기가 눈을 처음 봤다면서 자기가 너무 기뻐하는 거야 자기가. 그러면서 사진을 찍고 막 영상 통화를 하고 난리 난 거야 미국에. 그러면서 느낀 게 이게 못 본 사람이 많구나.
베트남도 그렇지 않습니까? 베트남도 그렇습니다. 진짜 저희 직원이 겨울에 한국 출장 가는 게 소원이에요. 왜냐면 눈 보고 싶어서. 와, 그 눈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뭔가 그런 초롱초롱한 뭔가 이런 낭만을 떠올려요. 옛날 여자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기억납니다. 눈 맛이 뭐냐고. 눈의 맛. 한국 사람 눈을 안 먹는 눈은 더럽다고. 먹으면 큰일 난다는 제가. 약간 그 영화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막 혓바닥을 그렇죠. 날름날름거리면서 이렇게 막. 오겐키 데스까? 그 약간 혓바닥 날름날름거리면서 눈을 먹는데 한국에서 눈을 먹으면 큰일 난다. 데인저러스하다고 제가 얘기 기억이 나는데. 아니, 뭐 생각난 김에 하는 말이 베트남 말로 눈이 네. 그게 뚜엣 이래요. 뚜엣? 뚜엣? 아, 근데 뚜엣? 이제 그 베트남 말로 그러니까 뭐 좋다 그럼 또 이런 게 있는데 진짜 좋을 때 졸라 좋다 이게 약간 뚜엣 뭐 이런 게 있는데 뚜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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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비슷해. 뭔가 눈이 좋아서 그런가? 그런 거 같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개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런 거라서 뭐 스키장 투어 이런 거 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런 것도 하고 두 번째가 이제 거기서 좀 더 생각이 나간 게 의료 관광을 해보자 했죠. 의료 관광. 네. 요거 굉장히 핫한 아이템인데. 요즘에 최근 들어 많이 핫했어. 이것도 얘가 예전에 내가 말 꺼낼 때는 또 약간 좀 수면 밑에 있다가 최근 들어서 막 한국에서 뉴스 많이 나왔다 그러더라고. 동남아 그렇죠. 사람들 의료 관광 많이 온다라고 해서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의 의료에 대한 이 신뢰가 엄청 엄청나요, 커요. 엄청 큽니다. 네. 특히 성형 쪽 같은 경우, 미용 아우, 쪽은 장난 아니죠. 아니 이거는 우리가 자부심 가진 말하는 게 한국 미용 성형은 전 세계에서 거의 뭐 원 오브 더 원이니까요, 사실은. 그렇죠. 원탑이죠, 원탑. 물론 뭐 미국에 있는 그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그 어디 뭐 미스터 피터 마이클 박사가 하는 그 가슴 키우고 턱 깎는 수술이 더 잘하겠지만 평균적인 실력을 봤을 때 한국 그렇죠. 가성비. 미국은 또 아예 보험료가 장난 아니니까. 그렇죠. 굉장히 퀄리티가 좋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영국 맨체스터에 있는 또 맞죠. 제임스 팍 박사가 하는 뭐 그런 게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강남 그 성형외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프로페셔널하기 때문에 그렇죠. 들어보니까 뭐 아랍에서도 오고 엄청 많이 오는데 아랍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 요새. 네. 아랍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그걸 한번 좀 데리고 와서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좀 이제 미팅도 하고 좀 알아보다가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예요? 비자 아니야, 비자? 아, 비자도 어떻게 하면 되는데 왜냐면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어차피 성형을 한다는 거는 왜냐면 여기 실제로 태국으로 성형수술 많이 가요. 여기 애들 태국으로 많이 가요. 그 뭐 가슴 확대 수술이라든지 태국은 또 비자가 상관없거든요. 베트남 그냥 특히 또 여권만 들고 가면 왜냐면 되니까. 동남아 쪽에서는 태국이 의료 왕국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수술을 많이 하러 갑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한국으로 가라라는 컨셉이었는데 그 제가 이제 주위에 친구 변호사들한테 얘기를 그 얘기했죠. 친구들은 법대다 보니까 주위에 변호사 친구들이 있으니 같이 술을 먹다 얘기를 했는데 친구 한 명이 딱 연락이 없는 거야. 나 그 얼마 전에 며칠 있다 2% 하면서 왜 그러냐 하니까 너 그 사업 어떻게 되고 있냐 알아보고 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그 내가 정식 라이센스가 없으면 브로커가 불법이래. 맞아요. 아 그게 안 되더라고. 한국 내에서도 법인이 있어야 되고 한국에 한국 법인이 내에서도 있고 여행사가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얼마 이상인 법인이 있어야 되는 걸 아는데 자본금이 의료 허가를 받기 위해서 뭐 아니요. 몇 억이었어 몇 억. 그러니까 외국 사람을 유치하는 여행사를 내려면 자본금이 2억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몇 억이 필요했어. 거기다가 그 보증보험 1억인가 넣어야 되고 네.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난 돈이 없네. 그 친구가 하더라고. 친구 변호사 얘기가 너 잡혀간다. 빵에 갈 수도 있다. 물론 빵에는 안 갔겠죠. 빵은 안 갔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막 그런 것 같다. 그것도 사업을 쳐본 기억이 나는데 이 서비스업 그런 것도 좀 구성하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들에서 콘서트 관광 이런 거. 아 그런 거 많이 했었죠.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여행을 그러니까 좀 특색 있게 특별하게. 네 그런 식으로 좀 지역 이런 데 좀 보내가지고 지역 단체들이랑 이렇게 좀 이제 샤바샤바해서 하면은 한국이 별로라고 하지만 그래도 뭐 예쁜 데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그 팔공산 뭐 백숙집 이런 데 괜찮거든요. 그래서 닭백숙 맛있어요 거기. 네. 그 산에 보이는 뭐 이런 거 좀 같은 데 가면은 좀 좋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뭐 좀 안 됐다. 이게 왜 놔뒀어?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형의 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렇죠. 서비스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여기서 좀 저는 내릴 수 있는 결론이 그거라고 봐요. 보통 한국 사람들이 사업을 생각할 때 한국 여행사를 해도 한국 사람들을 베트남 데려오는 거 생각을 하는 거고 뭐 여기서 이를테면 뭐 학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한테 베트남어 가르치는 강의를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건 시장이 너무 좁거든요. 좁아요. 한국에서 베트남에 관심 갖는 사람들은 진짜 적어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 이 한류 문화와 그런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한국에 관심 갖는 사람이 진짜 많기 때문에 사업을 하실 때에도 대상을 잡을 때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뭐 힘들 수는 있지만 돈을 벌어도 훨씬 더 법니다. 뭐 일례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학원들 많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보습학원, 입시학원 되게 많거든요. 사실 뭐 잘 버실 거예요. 그런데 바꿔 말해서 그 베트남 사람들 한국어 공부시켜가지고
한국 대학 보내는 유학원들을 잘 되는 데는 엄청 떼돈 벌거든요. 거기 지금. 맞아. 네. 네. 그러니까 좀 시장을 보실 때도 이제 좀 서비스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쪽에서 좀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좀 서비스업도 이제 한번 고려해 볼 만하지 않냐라고 해서 뭐 저희 사업 전 단계에 또 시행착오를 말씀드린 거고. 네. 혹시 뭐 서비스업 쪽에서 좀 괜찮은 거 없어요? 혹시 생각하는 잘 될 만한 거? 저는 좀 최근에 생각했던 게 뭐 이것도 얘기 나왔던 부분이긴 해요. 인력 아웃소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트남과 이 한국 간의 격차가 뭐가 있을까 보면은 뭐 서비스는 같은데 노동비가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이를테면 뭐 한 명 고용해가지고 쓰는데 뭐 못해야 250만 원 줘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뭐 30만 원, 40만 원 주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아웃풋이 똑같이 나오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예를 들면 생각해 봅시다. 유튜브를 한다고 쳐봐봐. 그럼 한국은 영상을 편집해주는 사람을 고용하는데 200만 원이 들어. 그래가지고 영상을 한국에다 올리면은 봐줄 수 있는 사람은 잠재적인 사람이 뭐 한국 인구 5천만 원이라고 쳐보자. 근데 베트남에서는 우리가 뭐 영상을 편집해주는 사람을 이를테면 50만 원이면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는 1억인 거야. 훨씬 시장이 큰 거죠. 인건비도 저렴하고. 그러면 요 차이를 어떻게 하면 해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공장을 세운 다음에 인건비를 따먹는 거잖아요. 원래는 한국에서 300만 원 줘야 될 거를 여기서 30만 원만 주면서 거기서 이제 남는 차익을 갖다가 물건을 팔고 수익을 얻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런 제조업을 할 생각은 없으니까 서비스업 측면에서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하시는 게 그런 그 개발자들 IT 아웃소싱. 그넌 추천 안 하더라고 주위에 업계에 계신 분이. 네네네. 월급이 싼데 실력도 있고. 실력이 문제라서 애들이 그게 예를 들면 한국에서 3명이 여기서 3명 하는 데는 한국 사람이 혼자 안 돼요. 네네. IT 쪽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일전에 추천을 많이 드렸는데 현업에 지금 IT 업계 종사하시는 분한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주위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생각만큼 효율이 안 나가지고 뭐 그렇게 드라마틱한 인건비 절감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맞습니다. 그거는 네.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오랫동안 좀 지켜보셔야 좀 해야 돼요. 네. 교육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생각했던 거는 최근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그런 서비스 그 크몽이라는 데가 있더라고. 옛날에는 한국에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그 뭐라고 하더라? 재능기부죠. 재능기부 사이트야. 그래서 이제 그 재능기부 사이트를 통해서 그런 디자인이나 뭐 이런 영상 편집이나 이런 재능에 대한 그런 단가가 많이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에 대해서 뭐 이런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런 펌플릿 디자인이 있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업체에 직접 컨택하니까 100만 원을 달래. 그리고 지인분은 뭐 50만 원 요구하신 분도 있었고 30만 원 해주신다는 분도 있었고 뭐 지인이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그 크몽이라는 데를 알게 됐고 제가 아웃소싱 하려고 보니까 14만 원에 펌플릿 디자인을 한 거예요. 15만 원 정도에. 그러니까 그 디자인하는 내가 볼 때는 얼마 안 걸리더라고. 진짜 빨리 하더라고. 뭔가 디자이너 하는 사람들은 그럼 금방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는 베트남에다 내가 디자이너 한 명 고용하는 거지. 월급 30만 원을 줘. 물론 그 사람이 한국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언어에 대한 장벽, 한국에서 요구해오는 그런 요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 뭐 이런 빠르죠, 건 그 북유럽 감성이 느껴지는 뭐 비비디한 컬러 써주시고. 그렇지, 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네. 그 사람 못 알아들으니까 그거에 대한 통역은 내가 해줘야겠지만 내가 그걸 전달했을 때 그 사람이 뭔가 작업물을 내놓고 내가 그걸 주면은 하나에 이를테면 몰라 그래 염가에 10만 원 치자. 그럼 한 달에 내가 20건만 하면은 얘 30만 원 주고 200만 원, 150만 원 버는 거 아니야? 야, 이게 뭐 노동착취 현장입니다. 노동착취가 아니라 나는 뭐 자본주의 노동자들 다 일어나야 됩니다. 저희 공산주의 이 더러운 이 지주놈들 다 타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트남 내에서도 근데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많죠. 이를테면 한국 사람이 여기 베트남 내에서 인건비가 네. 뭐 보통 250이라고 칩시다. 네. 300만 원 잡자고. 300만 원 잡으면은 베트남 사람 한 명을 풀타임으로 고용하는데 똑 부러지는 사람 쓰면은 영어 되는 사람 쓰면은 50만 원이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내 300만 원 받으면서 내가 뭔가 일을 한다고 쳐. 직장 생활을 해. 그럼 50만 원을 주는 누군가는 나의 분신처럼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물론 그 사람이 일을 똑바로 할지 안 할지는 감시를 해봐야겠지만 그렇죠. 잘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 그 50만 원을 내가 준 사람이 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면 나는 50만 원을 투자하고 남는 잉여 수익이 생기는 거 아니야. 50만 원 투자해서 걔가 100만 원 벌어오면 나는 350이 월급이 되는 거라고. 뭐 인력 아웃소싱에 대해서 이해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해봐 일단. 옛날 재밌는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 뭐? 같이 일하는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
이모티콘 많이 그리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보면은 굉장히 발킬로 그린 이모티콘도 많아요. 아 그렇죠. 그 뭐 흑수저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것도 허접하게. 많고, 허접한데 그게 잘 되면 돈이 꽤 벌잖아요. 어.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뭐 미리를 찾아가서 애들 모으는 거야. 그림 좀 그려보라고. 애들 공장처럼. 그게 뭐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올린다가 100% 컨펌이 나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네. 아닌데. 하나 얻어 걸리면 뭐. 그래서 여기서 애들 한 10명 써가지고 건당 10,000원씩 줄게라고 해서 그림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냥. 아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한 거랑 그러니까 비슷한 아이디어입니다. 비슷한 네네네. 그래서 카카오톡 이런 데다가 납품을 해서 하나만 걸리면 옛날 그 생각도 했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냥 그 이모티콘 애들 그 이제 해가지고 공장처럼 네. 컨펌이 나도 안 돼서 막 그냥 그리는 거야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려 저렇게 그려 뭐 하나만 얻어 걸리면 세모 그럴 동그라미 거니까. 네모해서 막 그리라 해가지고 하나만 얻어 걸리면은 이런 생각도 했었죠. 그래서 요즘에 예, 보면은 베트남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게 네. 차가 있는데 베트남에서 차를 솔직히 쓸 일이 많이 없거든. 없죠. 오토바이를 많이 타니까 네. 마이카가 있으신 분들도 차를 그냥 집에 안 놔두고 차를 투자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요새는 뭐 차가 있는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차는 별로 안 쓰니까 주중에는 기사를 고용하더라고. 그랩, 우버 기사를 고용해서 그 사람한테 정찰제 월급을 주더라고요. 너가 요걸로 한 달에 뭐 50만 원어치만 해라. 그러면 내가 50만 원을 주고 그 남는 건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분들을 내가 많이 해요. 다 그렇게 해요. 많이 하더라고. 그래 기사들 80%는 90%는 그거예요. 본인 자차가 아니고 그 그렇죠. 지입차로 해서 남의 차 빌려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생각해보면 이것도 사업인 거예요. 제가 말한 100만 원, 그러니까 50만 원 투자해가지고 그 50만 원 투자한 사람이 그 이상 벌어오면은 돈을 버는 구조. 근데 그건 좀 잘못된 사업인 게 그렇게 되면 차값이 똥값이 되기 때문에 택시값이 택시처럼 굴리기 때문에 추천할 거는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잘못된 사업 모델이에요. 그 사업을 구상하실 때 네. 베트남의 인건비가 굉장히 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고려하신다면은 이 인건비 격차를 활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일반적인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공장 넘어와가지고 여기서 뭐 하는 거 되고 이를테면 그런 것도 될 것 같아. 한국에서 수작업으로 뭐 수공예품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한국에서 하시는 분들을 고용해서 하려면은 진짜 비쌀 거 아니야. 그런 거 다 생각했죠 예전에. 그 어머사님 집 옆에 그 나전 칠기 하는 데가 있거든 베트남. 뭐 그쵸. 예. 그래서 거기서 막 칠기를 만들고 있어요. 막 오칠하고 막 보면서 막 야 이거 어떻게 떼도 볼수 없나 사람들. 이런 생각 많이 했죠. 그게.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이제 그 베트남 사람들한테 팔 수 있는 서비스가 없을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베트남에 있다 보니까 좀 좋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진짜로 막 그 돈을 막 벌라고 막 애를 써가지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 이게 아니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판다 이게 아니고 그 돈을 어떻게든 벌어볼까 하고 막 사업 아이템들을 내가지고 막 발표하고 런칭하는 서비스를 보면은 진짜 힘들고 막 노력이 가상한 서비스들이 많아요. 최근에 보면은 제가 이건 뭐 노력이 가상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 뭐라고 무슨 앱이더라? 재밌는 앱을 하나 발견했는데 무슨 앱입니까? 그 챌린저스라는 앱이 있더라고. 뭐야 이건 또? 챌린저스라는 앱이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돈을 주고 사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내가 혼자 공부해야지 아침 6시 일어나야지 하는 약속은 지키지 않으니까 돈을 걸고 그러니까 이 앱의 특징은 그거야. 뭐 내가 하루에 아침 6시 일어나기 3주 동안 뭐 한 달 동안 만보 걷기 이런 거야. 근데 만보를 내가 걸으려고 스스로 마음 먹으면 아무도 안 걸어.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 앱 자체에 딱 들어가면 결제 기능이 있어요. 결제 기능이.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한 달 동안 만보를 걷겠다는 거에다가 10,000원을 결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85% 이상 달성을 하면은 100% 환급. 그리고 100%인가를 하면은 돈을 더 줄 수도 있고 85% 미만을 한 사람들은 그 퍼센트만큼만 환급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야, 내가 15일만 만보를 걸으면은 5,000원은 걔네가 먹어버리는 거야. 야 만보를 어떻게 기록해요, 근데 그걸 이제 다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놓은 게 여기선 날짜가 보이게 삼성 헬스나 이런 만보기 앱을 인증해가지고 찍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아침 6시 이상하기는 그 저장해놓은 사진 말고 실제로 앱 내에 있는 카메라로 현재 있는 뭘 찍어가지고 올리게 돼 있어요. 6시 이전에 찍어서 올려야지만 인정이 되는. 그러니까 잘 만들었어 확실히 앱을.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막 별의 별거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한국은. 진짜 이건 이걸 돈을 벌 수 있나?
버는 것 같아. 그리고 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터디파이라는 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서도 세상 별게 다 있다. 한 달에 10만 원을 걸고 그럼 교육하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뭐 인터넷 강의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시간을 내서 자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플랫폼인데 10만 원 정도,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내면은 그런 그 스터디를 진행하는 멘토랑 같이 매칭이 돼가지고 보통 한 달 정도 각 그 진행할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한 숙제를 다 냈을 때 막판에 5만 원을 환급을 해준 방식입니다. 이것도 내가 혼자 공부하겠다고 공부 안 하니까 공부를 해주는 가이드가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했을 때 5만 원을 돌려주는 굉장히 잘 만든 서비스인데 이런 서비스는 지금 베트남 단계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렇죠. 이게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낼 게 없어서 지금 이런 것까지 내는 거거든. 다른 거 뭐였어요 서비스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또 한국에서 보면 또 뭐 모두의 버스 지금 그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서비스가 있어요. 모델밥 뭐? 그러니까 뭐냐면은 서울에서 좋은 회사들은 통근버스 제공을 해줘. 그렇지. 뭐 이를테면 뭐 분당의 회사야. 근데 우리 집이 뭐 저기 서울에 있는 뭐 어디 뭐 강서야. 그러면은 출근이 복잡하거든요. 좋은 회사가 아니면은 분당에 있는 회사까지 가려면 지하철 타고 뭐 하고 해야 돼 복잡하니까 어떤 회사에서 그 고객 그 경로 이동 경로에 따라서 통근버스를 운영해주는 서비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뭐 좀 서비스가 문제가 생겼다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아이디어가 고갈된 거지. 진짜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것들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막 새롭고 새로운 아이디어, 막 샐러드 매일 배송해주는 서비스니 뭐 그런 거 알아요? 또 셔츠 같은 거 흰색 셔츠를 입어야 되는 회사가 많잖아요. 근데 이걸 매일마다 빨아입는 게 힘드니까 그 셔츠를 정기 구독하는 방식이에요. 그런 거 많아요. 면도기 정기 구독 이런 거. 그러니까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직 베트남 단계에서는 그렇죠, 필요가 그렇죠. 없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볼 땐 이게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일반적인 걸로 돈 벌기가 쉽지 않으니까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다 나오는 서비스들이라는 거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독특하고 희귀한 케이스들을 한국에서 보고 있노라면은 이거 베트남에는 무조건 없으니까 이거 갖고서 그냥 컨트롤 C V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진짜 많이 있는 거죠. 그게 뭔가 나의 뽕빠를 느끼게 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것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을 보긴 봐야 돼요. 아까 제가 봐야죠, 말씀드린 약 디렉트 딜리버리 이런 것처럼 뭐 시작해 버릴 수도 있고. 근데 네. 아까 엄 사장님이 좋은 지적한 게 사실은 좀 아직까지는 좀 그런 류의 서비스에서 좀 무주공산이 많아요. 사실은. 왜냐면 저도 옛날에 그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뭐 음식 딜리버리, 정기적으로 배송, 뭐 셔츠 다려주는 것부터 해갖고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뭐 미국에서 좀 뭐 유니콘 기업으로 상장 뭐 어디고 질레트 산다고 그랬나 했나 한다는 그 면도날 배송 서비스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도로코랑 제휴해가지고 하는 등등등 해가지고 했는데 잘 보셔야 되는 게 뭐 중요해요. 사실은 여기서 뭐 그런 거 일단 중요하죠. 한국에서는 되게 자주 쓰고 조금 특이하다 싶은 게 베트남에 없는 것들이 많은데 나라 상황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면도기 서비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걸 왜 쓰나 싶었어. 사실은 면도날 배달을 싸게 뭐 준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도로코께 질레트 거보다 좋지는 않거든요. 저도 면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모래 도로 면도를 하는 5만 원씩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쓰냐 싶었더니만 그걸 물어보니까 미국에는 아직까지 촌동네가 많고 시골 동네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구석구석 막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켓에 가기든 워낙 인구들도 많고 그렇죠, 워낙 멀고 먼 데도 많고 하니까 그런 데부터 사람들 이제 물건을 사기 시작하니까 약간 입소문이 타다 보니 그게 그래 됐다 그러더라고. 밀리언 뭐 쉐이빙 클럽이었나? 하여튼 그렇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먹히는 싸움인데 한국에서는 그거 먹히겠어요? 안 먹히죠. 왜냐면 동네마다 편의점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집 앞에 우리 집 앞에 그 대구 경북예고 앞에 그 100m 되는 골목이면 편의점 5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면도를 사면 돼요. 그냥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나라 상황에 맞게 좀 고려를 해보셔가지고 들고 오시면 괜찮지 않냐. 제가 또 고려해야 되는 게 이런 게 사업 아이디어 자체는 좋을 수가 있는데 베트남의 법적인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외국인이 이게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게 깊게 들어가서 보기 전에는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그 통근버스 서비스 같은 경우 안 되죠. 그거 베트남. 안 되죠. 네네. 네, 뭐 롯데 같은 데서 임대를 해서 주긴 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고 베트남도 확실히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대 자본이 필요로 하는 거는 외국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데 돈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업들은 외국인들이 할 수 있게 막아놓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물류업이라든가 뭐 되는 것도 교육 서비스업 이런 것들도 막아놓은 게 너무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현지 사람이 외국 사람이 로펌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 그쵸. 로펌을 내기 쉽지 않은데 지금 우리나라 5대 로펌 다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
그쵸. 무슨 수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네. 베트남 사람을 뭐 파트너든 바지든 세워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죠. 한국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저명한 변호사시더라도 베트남 와서는 사무실 차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법적인 뭐 내용이라든지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런 사업은 괜찮을까 얘기하다가 지금 뭐 또 약간 얘기가 조금 어긋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한데, 많이 샜네요 지금 이상한 얘기로. 하여튼 제가 보다 보니까 뭐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있어요. 뭐야? 한국에 보니까 숨은 고수 찾기라는 게 있더라고. 그게 뭐예요 잠깐? 이거는 그 히든 챔피언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이를테면 뭐 테니스를 배우고 싶어 그러면 그 사이트에 가가지고 뭐 테니스 주에 배우고 싶은 시간은 2시간 뭐 그러면 뭐 나이가 배우고 싶은 난이도 뭐 지역 조건 설정하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연락이 오는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막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등록해 놓으면은 누군가 나한테 찾아서 오픈하는 서비스. 이거는 100% 카피캣이 베트남에 있더라고. 진짜 완전 똑같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더라고요. 있어 당연히 다 있어. 네네네.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짤로 뭐 그래 뭐 엄청나게 많죠. 푸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그쵸. 거 다 있는 거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뭐 자꾸 왜 나왔지 이게 갑자기.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머릿속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 새로운 걸 생각하기 쉽지가 않은데, 한국에 있는 ITM들을 보면서 여기서 해볼 수 있을 때 가능성을 재단할 때 밝은 것들이 많아서 전 그런 게 좀 좋다. 이를테면은 이것도 지금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건데, 한국은 인터넷 강의가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렇죠. 뭐 메가스터디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 이후로는 뭐 그런 프리패스들, 단기, 0단기, 0단기 이런 오프라인 학원과 이런 온라인 강의를 연결시킨 것들이 많이 있는데, 베트남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 있긴 있어요. 인터넷 강의가 있긴 있는데 뭐 없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 굉장히 그런 고급 화면으로 이렇게 웹페이지를 구성해가지고 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학원 서비스를 한번 해볼까 전 조금 다르게 생각했는데 저는 기숙학원 하고 싶더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이제 약간 그 인터넷 강의, 저는 스타 강사들을 모집해가지고 저는 기숙학원을 기숙학원. 하고 싶긴 했었어요. 뭐 돈이 없긴 했는데. 네. 물론 뭐 단점이 뭐냐면 방학이 짧아가지고 사실 이게 뭐 방학 1년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재수생이 없어가지고 여긴 한데 재수하던데 여기? 많이 없잖아. 한국처럼 뭐 한국처럼 재수생이 뭐 많지 않아요. 몇만 명 단위가 돼야지 재수생. 사실은 뭐 입시 같은 경우는 재수생이 돈이 되는 건데 뭐 그런 것도 생각했었죠. 이제 입시하고 그리고 뭐 다른 건 없어요. 또 서비스. 옛날에 서비스 좀 하고 싶었던 거 잘 될 것 같은 거. 저 옛날 뭐 해충 방제 서비스 이런 것도 좀 괜찮지 않겠냐. 네. 세스코가 요즘 많이 하네 그 베트남에. 세스코가 들어와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해충 방지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것 같아요. 아직 여기 사람들의 그런 뭔가 그런 청결 의식이나 위생관념이 아직까지는 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랑 저는 보안 서비스 이런 거, 네. 보안 경비 업체 약간 뭔가 뭐 캅스 뭐 이런 거. 캅스처럼 한국처럼 뭘까 뭐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그 뭐 경비 용역 외주 이런 거 보면은 다들 어디 그냥 여기 뭐 동네 계시는 분들 와가지고 앉아 계시는 느낌 많아요. 저희 아파트만 봐도 조금 그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사실 전문적인 느낌이 없고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보안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 좀 관리를 해주면 좀 괜찮지 않겠는 생각도 했었죠 이제 한번. 네네. 예, 저 특히 로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비분들이 보면 제가 다 제압이 가능해요. 그 사람들 한 사람도 다 제압이 가능해요. 여자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 좀 이제 좀 전문적인 좀 보안 서비스 이런 것도 좀 괜찮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었었죠. 네.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게 서비스 쪽 말씀드린 보험 될 것 같다는 지금 보험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보험도 지금 뭐 한국보험에서 뭐 동부화재로 들어오고 지금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지금 예전에. 또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네. 게 생각난 게, 한국에 있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들인데 네. 해외 진출이 아직 잘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거요? 뭐 이를테면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게 그 뭐지 그거? 리멤버라는 뭐 명함 명함, 기관 네. 서비스 이런 게 굉장히 좋고 들어오면 바로 될 것 같은데 뭐 쉽게 베트남을 진출하기 쉽지가 않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받는 거지. 베트남 내가 어느 정도 뭐 지분을 받든가 아니면 뭐 월급 받아도 되고, 그래서 내가 베트남 서비스를 이제 로컬라이즈화 해주는 거죠. 언어 번역하고 직원 고용하고 거기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뭐 현재 지분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뭐 아까 그 말씀드린 명함 저장 서비스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베트남 로컬라이즈 하는 것들도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베트남을 모르고 나는 베트남을 알고 있으니까 한국 서비스를 가져와가지고 번역해서 돌리는 건 어렵진 않잖아요. 그런 거 괜찮죠.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져와서 하는 게 생각보다 이제 쉽진 않은데 원 초기 상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이거는 어플리케이션이네 뭐 제작하는 게 돈이 많이 들잖아 사실 이게. 네. 리멤버
리멤버 그 타이피스트 근데 타이피스트들이 또 잘 쳐야 되니까 그건 또 중요하죠. 타이피스트들 여기서 또 고용해줘야죠. 당연히 우리가 고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고. 네, 베트남 이런 사업 어떨까? 이런 방송 유익한가요? 유익한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뭐 지금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얘기 했었는데 네. 베트남에서 뭐 이런 사업 굉장히 상큼하다. 주변에 이런 사업 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있나요? 이런 얘기 조금만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있죠? 주위에서 이를테면 뭐 저희 주변에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베트남 중고 오토바이 거래 플랫폼 뭐 하시는 뭐 이런 분. 사업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최근에 들은 얘기는 좀 뭐 많이 뭐 주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많이 하셔요 요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에 좀 귀한 것들을 한국에 들고 가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요즘 꽤 많이 느신 것 같아요. 논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니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보니까 베트남산 노니가 질이 좋지 않대요. 네. 그거는 뭐 들어보니까 노니는 그걸 쓰시래. 거기 어디고 하와이 거? 하와이 노니? 그게 좋은데 예를 들면은 뭐 여기서 뭐였죠? 그런 거 기억이 안 나요. 설명 못하겠다. 뭐 숯, 젓가락 뭐 예를 들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요즘에서 사람 뭐 이미 많이 움직이고 계신데 예를 들면 과거에는 그런 게 많았죠. 사실은 그 한국에 있는 물건을 베트남에 들고 들어오면은 좀 돈이 되지 않겠냐 약간 뭐 이런 낭만적인 생각들이 많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에도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고 베트남 사람들이 하는 게 많다 보니 네. 이제는 좀 그게 한국 사람들이 와서 진짜 좀 진입장벽이 있는 것 같은데 바꿔 말하면 이제 좀 중국이 최근에 뭐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이기 때문에 베트남으로 들어가는 한국으로 들어가는 물건들이 사실은 중국산에 많았잖아요. 젓가락 같은 그렇죠. 여러 가지 생필품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좀 수요를 베트남에서 좀 공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맞아요. 한국 사람들의 입지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도 많이 줄어든 데다가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뭐 정치적이라든지 이런 세계 정세적으로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뭐 베트남산에서 제품을 이제 한국으로 소싱하고 싶은 분들 좀 계시는 거. 요즘에 뭐 제가 듣기로는 요즘 여기 좀 약간 트렌드인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다른 건 있으실 거죠. 그러니까 저 주변에서도 이제 그런 그 커피 관련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메인 프로덕트들을 여기서 가져가기 쉽진 않고 그렇죠. 그런 약간 좀 소모품이나 그렇죠. 약간 부자재들 이런 네. 것들은 똑같이 여기서 만든다 저기서 만든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베트남이 안정적이고 공급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인건비도 저렴하고 하니까 그렇죠. 여기서 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고 해서 뭐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본 적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요즘 최근에 근데 현물을 만지는 사업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좀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베트남에. 네네.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베트남에 있는 물건을 수출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서비스는 베트남에 있는 서비스만큼 가져갈 만한 게 있는 것 같진 않고. 베트남 서비스 같은 경우는 없죠.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력 개발이든지 뭐 인력 뭐 공급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있긴 한데 엄청나게 많다잖아요. 베트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다고는 제가 들었는데 네네. 사실은 뭐 그게 뭐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뭐 다른 건 없을까요? 베트남에 어떻게 할 만한 거 팔 만한 거라든지 뭐 없어요. 내 생각에 딱히 생각나는 게 없네요. 없어요. 나 그 생각도 안경 이런 거 안경 외. 베트남 사람들 안경 많이 쓰잖아요. 네. 베트남 안경이 비싸. 아 맞아 안경 비싸요. 안경 비싸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약간 좀 그런 데 거 뭐 외국의 거 제품을 좀 사면은 좀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 들더라고요. 중국산이든지 한국 같은 경우 안경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베트남으로 좀 들고 들어오면 괜찮겠. 최근에 든 생각 중 하나였어요. 제가 안경 수입 같은 경우는 좀 뭐냐 워낙 안경 같은 경우는 싸고 그게 많이 먹는 건데 네. 그 인건비 많이 타는 거잖아 그게. 인건비가 아니고 광고비 많이 먹는 건데 좀 그렇게 해서 안경 같은 경우 좀 생각했었고 뭐 또 그런 생각 해본 건 있네요. 주변 분이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그 애저라고 알아요? 애저? 애저가 뭐죠? 애기 돼지. 새끼 돼지. 제가 지난번에 저기 그 시골 빡간성 이런데 시골로 출장 갈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네. 새끼 돼지 바베큐 요리를 만들어서 팔아요. 엄청 많이 먹죠 그거. 네, 근데 그게 이제 별로 안 비싸. 그거를 이제 그런 베트남 촌 농장에다가 맡겨서 양육이라는 표현 좀 그렇고 기르게 하고 그걸 이제 수입에다가 파는 이런 거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것도 사업성이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어떻게 해야 따라서 어떻게 만들어가냐에 따라 사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다른 얘기인데 예전에 제가 생각한 게 그림을 좀 팔면 안 될까 이게. 괜찮죠 그림 파는 거. 여기 그림도 그렇고 왜냐면은 내가 좀 찾아는 봤어요. 주위에서 뭐 옛날에 부대 선임이 뭐 약간 그 미술 공부한다고 저 일본 간 사람이 있어가지고 연락이 잘 안 되긴 해서 저 무산되긴 했는데
뭐랄까 베트남에 사람들이 이제 돈을 쓰잖아요. 애들이 부자들이 돈을 쓰는데 가장 큰 수단이 뭐냐면 재테크는 미술 쪽 많이 하는데 네. 미술 쪽으로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거 좀 베트남 작가들의 그림값은 좀 많이 뛰긴 했는데 한국에 있는 좀 신진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림을 들고 와서 여기다가 제가 능력이 된다면 그 코디네이팅을 해주면은 약간 좀 왜냐면 어차피 그림이라는 게 좀 탈세 수단이고 약간 그런 게 좀 그렇죠. 어떻게 꾸며서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네, 네, 가격 네. 차이도 많이 날 수도 있고. 약간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둬서 좀 그런 생각도 했었고 예전에는 뭐 하여튼 뭐 이상한 생각 많이 합니다. 저 그냥 그래서 예. 생각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이 베트남 여러분들 많이 놀러 오시고요. 또 우리 방송 보고 많이 도움 되셨다면은 영 도움이 안 갑자기 되나? 마무리 멘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네네네. 예. 아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네 마무리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게 또 용두사미가 되긴 했어요. 지금 방송에 또 처음에 또 되게 뭐 엄청난 아이템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돈 없으면 사업을 못해요. 맞죠? 그렇죠. 그리고 말 안 되면 사업 힘들고. 그래서 뭐 또 뭐 실천의 문제고 사실은 또 이게 네. 예, 뭐 그런 류의 그 생각들이 있다 보니 여러분께서 좀 뭐 잘 꿈꾸는 일 모두 잘 되시고 뭐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꿈을 럼 사장과 이 프로에게 투자해 주시면 영원한 여러분의 사업 파트너 되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서 그런가요? 가능하죠? 뭐 도와드릴 수 있죠, 저. 네, 사업 오퍼 주시면은 저희가 네. 또 저렴한 가격에 네. 도와드릴 수가 있고. 수박 겉핥기로 얘기했는데 마지막 정리 한번 합시다. 첫 번째 먼저 현물을 파는 거는 뭐 생각하시는 것만큼 쉽지가 않다. 그렇죠. 물건을 싸게 띄워라. 싸게 떼서 이 싸게 사람 팔아라. 물건 이 사람들이 구매력이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잘 고려하셔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아야 하면서 중국과 경쟁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사람 갈아서 하는 일 같은 경우는 뭐 좀 좋은 게 있다. 하지만 뭐죠? 아니 그러니까 좀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업들을 이미 베트남에서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시기 전에 충분한 시장 조사를 하시라. 그렇죠. 네. 사업이 있고 없고 여부를 떠나서 진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냐 없냐의 여부도 네. 고민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이 와가지고 현재 친구 한 명 구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문제 안 되겠지만 그렇죠. 본인의 명의로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구사하고 싶으시면은 내가 생각했던 이 아이템이 여기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네. 법률 사무소나 그렇죠. 네 자문을 받아보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있을까요? 구글이 최고다. 그렇죠. 구글이 모든 장벽을 없애놨어요, 사실. 뭐 그런 얘기 하면 마무리하고. 그럼 마무리합시다. 그럼. 뭐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은 별건 없고요. 네. 여러분들 요즘 그 구독하고 계신 분들 댓글 좀 남겨주시고 네. 후원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과 사랑 간만에 받고 들어보네요. 있으니까요. 네 요즘 네네네 저희가 또 그 방송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네. 후원, 관심, 뭐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하는 걸로 하고 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굿모닝 베트남이었습니다. 네. 네. 안녕.